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홍성의 구전설화 10년을 헤어져 지낸 신혼부부의 3호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충청도하고도 홍성 땅에 고도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조실 부모하고 꿀머슴을 시작으로 평생을 줄곧 머슴살이만 하며 지냈다. 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마을 서당에서 겨우 천자문 한 권만 익혔을 뿐이다. 하지만 서당의 훈장은 그를 높이 평가해서 조금만 누가 뒤를 받쳐준다면 크게 될 인재라고 늘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떡하나.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공부는 언제나 뒷전이 될 수밖에. 도령은 마음씨가 착했을 뿐 아니라 일도 잘하고 성실해서 동네에서 아주 인심을 얻었다. 하지만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니 안타깝게 여기는 동네 사람들을 대표해 마을 어른이 찾아와 물었다. 자네는 지금 30이 넘었는데 아직 짝이 없으니 큰일이네.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가고 싶은가? 시방,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장가를 가겠습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되네. 옆 동네 색시 아무개가 마음씨 착한 데다가 성품 또한 오지게 당차다네. 그 색시 역시 일찍 부모를 잃어서 남이 집살이를 하며 지냈다네. 자네 그 색시에게 중신 서줄 테니까 장가를 가겠는가? 어르신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마을 어른이 나서서 중매하고 택일해서 일사천리로 혼인 날짜를 잡았다. 동네 사람들 전부가 쌀을 닷되나 한 말씩 성의로 내어서 그놈으로 동네 잔치를 해서는 아주 즐겁게 대례를 지냈다. 주인네 머슴방에서 첫날 밤을 지낼 수가 없어서 물방앗간에 딸린 방에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됐다. 첫날 저녁에 색시가 정색하더니 말했다. 당신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칭찬일색이더군요. 제가 까막눈이라 그런지 여러 칭찬 중에 공부하면 크게 될 인재라는 말이 늘 가슴에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인연이 닿아 당신과 이렇게 배필이 되었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약속을 하나 했으면 합니다. 신랑이 무슨 약속인가요? 하고 물으니까 제가 들으니 아무절에 주석하고 계시는 대사님이 한 분 있는데 아주 훌륭하다고 하였습니다. 10년을 기한으로 그 절에 가서 당신이 과거 시험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는 나대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날 밤을 지나고는 서로 후일을 기약합시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고도령은 장가라고 들었는데 하룻밤을 자고서 아내와 헤어진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싫다고 하였다. 그러자 색시가 말했다.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착하고 성실하다는 이야기는 시집 오기 전에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집도 절도 없이 물방앗간에 딸린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것인가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말이 끝나자 귓불을 빨갛게 달아올린 채 고도령이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오. 그리고 그런 말을 해주니 고맙기도 하오. 그런데 하룻밤은 너무하오. 그동안 기다린 세월을 생각하면 적어도 사흘밤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오. 우리가 사흘밤을 같이 보내면 내 말대로 하겠습니까? 당연하지. 당신 말이 어디 한 군데도 틀린 데가 없지 않소. 이래서 같이 사흘밤을 잤다. 그런 다음 10년 후에 만나기로 굳은 맹세를 하고
작별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무절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절에 대사께서 하는 말씀이 벌써 그분은 앞니를 환히 알기 때문에 그대는 고도령 아니냐? 예, 제가 고도령입니다. 공부해서 그야말로 과거급제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왔으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대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고도령이 대답했다. 대사님께서 100번 1000번이라도 무엇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하면 죽을 것 같더라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하고 약속하고 떠날 때 딱 10년을 기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잘 가르쳐 주셔서 과거급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 마음가짐이 훌륭하구나. 대사는 우선 하루에 나무 9짐을 하게 했다. 9짐을 해야 그 절에 하루 뗄감을 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공양주가 돼서 밥과 반찬을 만들도록 했다. 설거지는 물론이고 빨래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도량의 청소를 하게 했는데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대충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즈음이 되었다. 저녁을 먹고는 대사에게 글을 배웠다. 대사는 몇 쪽 가르친 다음 날 저녁에 외워 바치게 했다. 밤새 외우고 외워 다음 날 저녁에 외워 바치면 몇 쪽을 더 가르쳤다. 그런 다음 날에는 전에 배운 것에다 어제 배운 것까지 합쳐서 외워 바치게 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보태고 보태다 보니 얼마 안 가서 책 한 권의 분량을 통째로 외워 바치게 되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 바칠 때는 외우다 보면 동쪽 하늘이 벌겋게 물들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이다. 그런 날에도 평소처럼 나무하고 밥과 반찬을 만들고 옷을 빨고 청소까지 했다. 이렇게 불가의 여러 경전은 물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등 육아의 여러 경전을 섭렵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횟수가 어느덧 8년을 넘어 9년이 됐는데 어느 날 대사가 말했다. 그대는 내게 와서 오늘까지 약 9년이라는 세월을 용맹정진했다. 세상 누구도 이렇게 지독하게 공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이제 어디를 가서 무슨 시험을 봐도 급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그러니 이제 하산해도 좋다. 고도령이 대사에게 합장하며 말했다. 10년 동안 대사님 밑에서 공부하기로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1년만 더 모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9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하고도 그 징그러운 고생을 더 하겠다니 가상하다. 그래, 1년 더 하자꾸나. 고도령은 1년을 더해서 꼭 10년을 채웠다. 헤어질 때 대사가 말했다. 지금 노자를 줄 테니 바로 한양으로 가라. 마침 아무날의 대과를 본다는 방이 붙었다. 가서 시험을 보라. 고도령은 대사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절을 나왔다. 그야말로 10년 만의 외출이었다. 행자옷을 벗고 10년 전에 절에 들어갈 때 입었던 낡은 옷에 괴나리 보찜을 메고서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다. 옛날에는 과거를 보려면 떡하니 사인교를 타거나 말을 타고 오는 선비들이 주로 많았는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어디서 웬 거지가 들어왔다고 냄새난다며 여기서는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저쪽에 가면 또 다른 데로 가라고 해서 결국 한쪽 귀퉁이로 가서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앉아서 반 시즌 만에 시권을 척척 써서 냈다. 다른 사람은 온종일에도 못할 내용을 불과 1시간 정도에 다 작성한 것이다. 시권이 가만히 보니까 글씨도 명필이고 글도 뭐 천하의 명문장이었다. 과거를 보고 얼마 후 방이 붙었는데
고도령이 과연 장원급제했다. 3일 휴가는 뭐, 한양에 벼슬 싸는 친척이 있나, 선배가 있나? 생략하고 바로 기로에 올랐다. 수십 명의 나졸이 호위하는 가운데 사면 육각을 치면서 고향으로 향했다. 이렇게 가다가 고향 근처에 이르자 나졸들은 전부 다 거기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하고서 관복을 벗었다. 그런 다음 원래 입고 있던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서 혼자 길을 나섰다. 살던 동네를 가보니까 10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큰 기와집이 있었다. 저게 누구네 집이냐고 동네 우물가에 가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 고도령 마누라 집이잖아요. 했다. 그래서 고도령 마누라가 여태 여기 사느냐? 고 물어보니까 물 마시러 왔던 어떤 이가 열을 올렸다. 아, 살고 말고요. 얼마나 부자인지 좋게 5천석은 될 겁니다. 저렇게 기와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고도령 아들이 지금 10살 먹었습니다. 10살 먹었는데 지금 독선생을 안 치고서 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이놈이 머리가 아주 천재입니다. 그런데 고도령 그놈 여기서 한 30여 년 살다가 동네서 중신에서 장가를 들여줬는데 이 복 없는 인간이 무단히 집을 나가서는 소식불통이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고도령이 집 떠난 지 한 10년 됐나? 연려마누라는 매일 장독대에다 정화수 떠놓고 빌고 있는데 당사자는 소식이 없으니 그 일도 참 대책이 없지. 고도령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거에 급제한 것이 자기 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온전히 마누라 덕이었다. 고맙기도 반갑기도 기가 막히기도 해서 그 집을 가봤다. 가보니 웬 깎아놓은 밤톨같이 생긴 녀석이 사랑채에 앉아서 맹자를 소리 높이 읽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았다. 원판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10살 먹은 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참 신통방통하구나. 어째 우리 아들하고 똑같구나. 하고 슬쩍 미끼를 던졌다. 그 소리를 듣고 괴이하게 여긴 고도령 아들이 안채로 들어가서는 제 어미에게 일렀다. 어머니, 냄새가 지독한 어떤 거지가 와서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기 아들하고 똑같다고 해요. 고도령 부인이 그 말을 듣고 펄쩍 뛰었다. 드디어 우리 남편이 왔나 보다. 사랑채로 뛰어가 보니까 정말 자기 남편이었다. 껴안고 울면서 이렇게 거지처럼 하고 웬일이냐고 하니까 고도령이 뒤통수를 긁으며 말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해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공부는 때려치우고 머슴살이만 하다가 돈도 안 생기고 해서 이렇게 거지가 돼서 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됐어요. 당신이 거지가 됐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고 싶은 걸 해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패한 것이 뭐 대수라고. 게다가 당신 살아 돌아왔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기를 기다리면서 당신 오면 입을 명주 바지 저고리를 만들어 놨으니 어서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며 고도령을 안으로 끌었다. 안채로 들어가니까 거지옷을 전부 다 벗기고는 물을 데워서 목욕시킨 다음 명주 바지 저고리를 입으라고 줬다. 그날 저녁에 고도령이 애원했다. 당신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나는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거지가 되었으니 우리 갈라섭시다.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차마 당신하고 살 수가 없어. 여보, 마음이 변하셨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에게 여자란 오직 당신 한 사람뿐이오. 그러면 됐습니다. 저에게도 남자란 당신 한 사람뿐이니까요. 당신 대신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그만해도 다행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고도령이 거듭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고도령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만약에 당신이 부자가 되고 내가 거지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거지가 됐다고 내칠 건가요?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다. 고도령은 비로소 아내의 항심을 믿고 같이 이틀 밤을 잤다. 사흘째 되는 날, 고도령은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서 나졸들이 주둔하고 있던 곳으로 다시 갔다. 가서는 사무관대 관복으로 갈아입고 나졸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향했다. 마침 고도령의 아내가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는 남모르게 울면서 한탄했다. 저 남자는 무슨 복으로 과거 시험에까지 합격해서 저렇게 오는가? 그러다가 눈물을 닦고 생각했다. 그래도 내 남편은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잖는가. 그게 어디야. 마음을 추스르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그 일행이 자기 집이 있는 길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까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다시 내다봤다. 세상에나, 이 일을 어떻게 자기 남편이 관복을 입고서 수십 명의 나졸을 거느리고 집으로 오고 있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일사천리는 강물이 빨리 흘러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는 물이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행자는 출가하여 아직 계를 받지 못한 불교의 수습승려를 말합니다. 사인교는 네 사람이 매는 가마입니다. 한 시지는 약 2시간입니다. 시권은 답안지로서 과거를 볼 때 글을 지어 올리던 종이입니다. 3일휴가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 동안 시험관과 선배 급제자와 친척을 방문하던 일로서 일종의 축제였습니다. 사면육각은 사면과 육각의 갖가지 악기입니다. 피리가 2사람, 대금, 해금, 장구, 북이 각 한 사람인 6인조가 원칙인 악기 편성법을 가집니다. 항심은 늘 지니고 있는 떳떳한 마음입니다. 사모관대는 사모와 관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본디 벼슬아치의 복장이었으나 지금은 전통 혼례에서 신랑들이 착용합니다. 사모는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이고 관대는 각과 허리띠입니다. 사모관대는 요즈음의 정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연자는 1996년 당시 79세 된 이건엽 씨입니다.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 등이 펴낸 책 한국구전설화집 6권 홍성편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책, 한국의 미인도와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박하의 브런치, 비복내의 메아리, 소년머슴의 인생역전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일간 경기에서 어사 박문수의 거짓골,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안중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픽사베이, 이리사마레프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